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제 몸 컨디션 문제로 인해서 이 편의 영상이 업로드가 좀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내가 만약에 이 1편 영상을 안 보고 왔다, 그러면 1편을 보고 오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 이번 편은 끄시고 전편부터 한번 보고 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편 영상의 제목, 이 달러가 180도 달라진다 이어서 2편의 제목, 달러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제목을 다시 정해봤고요. 그리고 달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사실 이번 영상이 아니라 이 전의 영상을 통해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해오기도 하면서 달러의 방향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공유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2편 오늘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기에 앞서서 내가 1편 영상을 보고 왔는데 아직 내가 구독이 아니다 하신 분은 오른쪽 하단에 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좋아요 버튼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구독 버튼은 이미 한번 눌렀는데 또 누르면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간단하게 1편 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쓱 읽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환율은 사실상 예측 변수가 사실 많고, 특히나 달러는 이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 아니면 트럼프가 관세를 폭탄 부여하겠다, 이런 발언만 하더라도 달러가 즉각 강하게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 깍시는 이 달러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이전에도 이야기 많이 해왔었고요. 여전히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니 너그러이 한번 들어만 주시고 이 좋은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평소에 되게 남자다운 척 하지만 이런 댓글에 사실 엄청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헛소리 또 그만하고 다시 넘어가 보면요, 지난 1편에서 이 연준의 자산 확대,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저성장을 그린다, 그리고 한국의 이 수출 반등 이야기를 했고요. 이건 그냥 1편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네 번째, 원화와 위안화는 동일한 움직임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는 물가 상승에 어쩌면 초입에 와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뒷장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좀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원화와 위안화가 매우 밀접한, 흔히 말하는 이 프록시 통화라 해가지고 매우 밀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이미 아실 겁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분위기가 이 최악으로 채닿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위안화보다는 당연히 달러의 인기가 이렇게 치솟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안화는 약세 요인을 띠게 되는 것이고, 원화는 이하 이 밀접한 연관성을 띠기 때문에 덩달아 또 약세 요인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분위기가 좀 전쟁이 날 것 같다, 뭔가 좋지 않다,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아, 이런 분위기에는 달러가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고요. 이와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전쟁이 분위기가 이제 좀 괜찮다, 이제 곧 끝날 것 같다, 1차 합의가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시작된다면 위안화는 이 달러 대비 강세 요인을 띠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덩달아 이 원화도 덩달아 강세 요인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 이 공포를 불어넣기 딱 좋았던 작년 한 8월, 9월 시점에 이 트럼프가 약간 띵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무역 조작국을 지정하면서 이 마에포치라는 이 위안화가 이 마에포치를 돌파하게 되고요. 7위안을 돌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7.15 위안 수준까지 더 이상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상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금 이 7위안 밑으로 이렇게 대폭 절상된 흐름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자 뉴스를 보게 되면 공중파에서도 나오는 걸 봤듯이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철회 예정이라는 기사와 이 중국 또한 미국의 환율 조작국 해제는 당연하다면서 이 환율 무역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19년도에 상당히 많이 무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많이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무역전쟁도 어떻게 크게 보면 이 일개 잠노이주에 불과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위에 이 원화 차트와 이 위안화 차트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밀접하고도 판박이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2018년 들어서 이런 달러의 강세는 결국 무역전쟁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시점에 이 달러가 계속 강해져 왔지만 이제는 그 분위기가 180도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이 차트는 그냥 한번 참조하시라고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안화 이 가치 절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신다면, 사실상 제가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위안화의 가치 절상은 중국의 이 경기 모멘텀 강화 역할을 또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위안화가 이렇게 절상되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 경기 안정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뒤에서 이야기할 뭐 원자재 가격의 반등, 그러니까 생산자 가격의 이 반등을 의미하게 되기도 합니다. 뭐 제가 예전부터 중국 이야기를 많이 하니 제가 뭐 중국을 좋아한다고 일부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뭐 별로 중국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중국은 제가 느끼기에 이 투자 대상으로서는 아직까지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달러에 반대되어서 이 위안화가 이 절상이 되면 중국의 생산자 가격,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에는 중국의 생산자 가격 지수가 이렇게 낮은 흐름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국의 생산자 가격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때 이 달러 인덱스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6년 중국의 생산자 가격 지수의 이 가파른 상승과 함께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 달러의 하락은 이 위안화의 상승을 의미하게 되고, 위안화의 상승은 중국에서 표시된 이 모든 이런 원자재를 비롯한 생산자 가격의 이 상승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자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기업은 배가 불려오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으로 작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생산자 가격 지수, 이런 물가의 모멘텀은 결국 중국의 이 PMI 지수를 이런 식으로 동등하게 끌어올리게 되고 제조업 전반에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달러가 더 강하게 이렇게 약세로 움직인다면, 아니 천천히 가도 좋고 이 방향만 이렇게 제대로 약세로 잡고 움직여서 하방으로 움직여준다면 이런 물가 상승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는 결국 제조업 전반에 이런 훈풍을 동시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자 가격 지수 물가의 상승폭이 강할수록 이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아주 많은 이런 주식 시장에도 훈풍을 불러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뭐 과거에도 그렇듯이 2000년대 특히 이 중국의 이 생산자 가격 지수가 이렇게 플러스 국면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하던 시절에 코스피의 상승폭이 매우 강했고, 최근의 사례를 볼 때 2016년 역시도 이 상승폭이 매우 강하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 모처럼 이런 7년의 코스피 행보장을 이렇게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뭐 여전히 크게 보면 이런 박스피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2016년과 같은 이 어게인 2016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뭐 씁쓸하긴 하지만 자산시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 중국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글로벌 펀드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를 논하기보다는 이 중국 경제를 논하면서 이 한국을 덩달아 보는, 이 동시에 한국을 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한국 내부에서 보면 뭐 좌파다 우파다 정치다 뭐다 정책이다 말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런 외부의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하고 이런 객관적인 투자자로서 좀 냉철함을 잃지 않고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중국 이야기하면 또 저보고 뭐 조선족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 또한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다만 우리는 이런 국면에서도 기회를 활용하여 뽑아 먹을 것은 좀 뽑아 먹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다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